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달 초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급락 장세를 초래한 이후로 지금은 우려가 주춤해졌지만 아직 경계감이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혔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최근에 미국의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 경기 급락 우려에 이는 노동수급 정상화 연착륙 과정이면서 이게 미국 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하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노동시장은 그동안의 높은 긴장도가 완화되면서 수급이 균형을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서 경기가 단기간 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에 미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성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연착륙 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7월 고용 보고서 결과만으로 경기 침체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한은 노동 수요 측 요인과 더불어서 노동 공급과 허리케인 등 일시적 요인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말이 연착륙,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가 식기는 식을 건데 네. 이 천천히 가라앉을 거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 한은은 고물가 고금리 영향 누적으로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 미국이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며 최근 노동시장 부진들에 따른 이제 하방 압력을 감안할 때 성장 속도가 다 예상보다 다소 약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급락 속도는 낮지만 미국 경기 둔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이죠. 네. 그리고 노동시장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주요 고용 지표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또는 이제 균형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미국 고용 상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시장이 미국 경기 지표 등락에 따라서 이제 가격 변수 민감도가 좀 커진 점에 좀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네. 근데 미국 경기가 뭐 천천히 둔화한다라고 해도 이제 둔화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그 수출량도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은은 이제 미국 성장세가 더 예상보다 더 둔화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자동차라던가 기계류 수출이 전체 대미 수출에 나타나는 하방 압력을 좀 완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대미 수출 호조는 미국의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자동차에서 높은 경쟁력, 미국 산업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이 미국 경기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네. 다만 하나는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의 어떤 수요 정체의 장기화 가능성, 미국 내 신성장 친환경 부문에서의 중국 과잉 생산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지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이 수출의 리스크로 꼽았어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네. 일단 자동차와 기계가 우리 수출을 떠받칠 거다 이런 전망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진단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은 금리 인하 초읽기 국내외 기관 시각은 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회의 이후로 금리 인하 예상 시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이후에 이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국내외 증권사들은 10월을 점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연합인포맥스가 국내외 17개 증권사에 8월 금통일 리뷰 리포트를 종합한 결과 13개 증권사가 그러니까 17개 중에 13개가 네네. 오는 10월에 하느니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HSBC는 8월 금통위의 향후 3개월 후 금리 전망에서 이 비둘기파적, 통화 완화적 성향이 더 강해졌다고 보고 10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네. BNP 파리바,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도 10월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BNP 파리바는 금리 인하 의견을 가진 의원 수가 증가한 점, 하느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점,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한 점 등이 이 판단의 근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NH증권을 보면 이제 통방문 문구 변화와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금통위 내 이제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주장하는 위원이 이제 다수가 됐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10월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 3개월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네. 하면 11월까지 또 인하 네. 전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JTB 모건과 KB증권 등은 이제 가계부채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한 후에 하느니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특히 JP 모건은 원래는 10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이를 11월로 한 달 더 늦췄어요. JP 모건은 단기적인 행동에 대한 힌트가 혼재되어 있었고 이 통방문 등에서 비둘기파적 이제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를 상쇄할 약간 통화 긴축적 매파적 메시지도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이루어진 것들은 이제 비둘기파 위원들도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신중한 의견 때문에 그러니까 내릴 수 있었는데도 뭐 좀 약간 동결을 결정했다 이렇게 좀 봤고요. 네. 하나는 금리 인하 전에 이제 금융 안정 리스크를 평가할 충분한 시간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KB증권은 이제 금통위원 모두가 한은의 유동성 공급으로 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경계를 하고 있다. 10월 금통위까지 한두 달 둔화하는 이 가격 데이터를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인하를 이제 실제로 결정하기에는 좀 이제 한은의 현재 부동산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올해 이번 달이 8월이고 이제 9월 달엔 금통위 회의가 없죠. 네. 그리고 10월까지는 한 2달 정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금융시장 생각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 오늘 잭슨홀 연설 9월 금리 인하 쐐기 박라.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속속들이 미국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자리가 네. 이제 마련이 되는데 이번 주 내내 이 회의가 금융시장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금융시장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미국 시간으로 2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 와이오밍주 잭슨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전례대로 이제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은 이 경제 정책을 다루는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와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학술 행사인데요. 22일부터 4일간 진행되고 파월 의장 연설 외에는 모두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약 한 달 뒤인 이제 9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금융시장은 이 파월 의장의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잭슨홀 회의가 좀 주목된 이유가 파월 의장이 2022년에 이 심포지엄에서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또 가져다 줬었죠. 네. 이번에도 그래서 이런 충격이 재현될지 않을지 시장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는 신호를 보내긴 하지만 이 금리 인하 폭과 향후 속도에 관해서는 뭐 그렇게 확인되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전날 발표된 FOMC 의사록과 고용 지표를 토대로 9월 금리 인하 자체는 확실시하고 있어요. 7월 FOMC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지표가 계속해서 예상대로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그러니까 9월이죠.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 노동부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보다 81만 8천 명, 30%가 줄었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당초 파악했던 것만큼 뭐 뜨거운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이고요.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리 인하,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한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 미 당국 배터리 위험 조사. 얼마 전 인천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 사고 때문에 이제 네. 우리 정부가 이제 배터리 출처를 밝히라고 전기차 제조사에 권고를 하고 나섰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번 주 초에 발생했던 그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제 미국 당국이 배터리 안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어요. 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이제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해서 안전 조사를 이제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NTSB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면서 잔해를 조사하고 세부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네, 전기차가 무서운 게 한번 불이 붙으면 이 그쵸. 중간에 꺼지지 않고 이제 전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 사고에서는 당시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테슬라 전기 트럭 이번에 사고가 난 세미가 이제 세크라멘토에서 북동쪽으로 약 113km 떨어진 이 주간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를 벗어난 뒤에 갓길 옆에 있는 나무와 충돌을 했습니다. 네, 충돌을 해서 네. 화재가 벌어진 거였군요. 그 이후에 이제 배터리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유독가스를 뿜어내고 온도가 500도 넘게 치솟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방관들이 이 진압을 이제 시도를 못하고 이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속도로가 완전히 폐쇄가 됐고 불이 꺼지고 현장이 정리돼서 이 도로가 열린 게 사고 후에 약 16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네. 테슬라 트럭 운전사는 뭐 다행히 현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부상자는 없었고요. 네, 그런데 테슬라 전기 차량 화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이게 NTSB는 앞서 2021년에는 테슬라 전기차 화재를 조사한 뒤에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소방관이나 구조대원 등 최초 대응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제조사 업체 지침도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NTSB는 이제 전기차 제조 업체들이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차량별 어떤 대응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네네. 이번 조사는 이게 테슬라의 세미 트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미 트럭에 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테슬라는 2017년 11월 전기 트럭 세미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2022년 12월에는 이제 첫 완성차를 식품업체, 식음료업체 이제 펩시코에 인도를 했는데 네네. 아직까지 대량 생산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현재는 이 트럭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 어떤 차량 부품을 운송하는 용도로는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사고 조사 소식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전장보다 5.65% 내린 210.66달러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